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제문 관련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설하기 앞서서 주제문부터는 우리가 어떤 독해 전략이나 문제풀이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뭐 정규 제가 계획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우선 주제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했던 18번, 19번 같은 경우는 이해 없이 그냥 쭉 풀면 됐는데 여기부터는 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글을 이해하는 게 무엇이냐 함은 바로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글의 주제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파악해가며 이 글을 읽으면 되는데 그럼 이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 이제 이것이 글을 읽기의 전략이 되겠죠. 크게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틀을 잡으면서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틀이란 무엇이냐? 틀이라 함은 글의 소재, 나아가서 주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소재를 찾고 주제를 찾으면서 내가 설정한 소재, 주제에 맞춰서 문장을 해석하고 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이 다른 길로 새지 않겠죠. 또한 틀에 맞춰서 소재와 주제에 맞춰서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은 보다 글쓴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럼 이 틀을 어떻게 정하느냐? 틀은 첫 문장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 첫 문장에서 소재는 찾을 수 있는데 주제를 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물론 첫 문장부터 주제가 쭉 이어지는 글도 있지만 아닌 글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에서는 이 글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기 위한 소재를 먼저 찾고, 또는 소재 이외에 뭔가 건질 게 있다면은 앞으로 글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라는 방향성까지는 첫 문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 이후로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찾은 소재에다가 살을 붙여가며 주제를 파악하는 거겠죠. 두 번째 바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우리 패러프레이징이란 뭐냐면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영어는 이런 패러프레이징에 굉장히 중독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찾아가며 읽어야 된다. 그럼 얘는 또 왜 찾느냐?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이 뭐라 그랬어? 같은 의미 다른 문장이라고 했는데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C라는 문장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 세 개가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문장의 구성이나 내용은 살짝 다른데 같은 의미를 가진 애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를 얘는 다 똑같은 말이니까 다 A라는 문장으로 퉁치면 되겠네. 즉 A, B, C가 아니라 하나로 퉁쳐서 얘는 그냥 A라는 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글이 어떻게죠? 단순해진다. 또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을 말하는 건데, 즉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르게 바꿔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지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글입니다. 국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짧은 지문 수준인데 여기서 주제 하나를 설명하기도 벅찬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나아가서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에 유의하면서 읽다 보면은 글이 단순해지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파악이 된다. 즉,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고 글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읽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재를 찾고 괜찮으면 방향성까지는 잡고 가라 했습니다. value, 가치는 혼자서는 만들지 못하고요. 구성하지도 못합니다. 문화를. 다시, 가치 하나만으로는 문화를 구성하고 만들 수 없대. 그럼 우리가 틀을 잡아봅시다. 일단 글의 소재는 뭐겠어? value죠, value. 가치라는 게 혼자서는 문화를 구축할 수 없고 창조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틀을 잡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정말 독해를 잘하고 글을 잘 파악하려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야. 뭘 잡고 넘어가냐면은, 자, 우리 value라는 거는 혼자서는 문화를 구축할 수 없대. 혼자서는 문화를 구축할 수 없어.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다시 뭐라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은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다음, 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일부 시간 동안 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여하지 못한대. 문화의 창조와 유지에 기여하지 못한대. 다시 value는 혼자서는 문화를 창조할 수 없다고 첫 문장에서 말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도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할 수 없대. 그럼 결국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은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가치만으로는 문화를 만들 수가 없다. 다음, changing values.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거는 오로지 half the battle. 전투의 절반이래. 그러니까 전투의 전부가 아니라 전투의 절반이라는 건 어쨌든 얘도 모자라다는 거지. 가치 혼자만으로는 문화 만들 수 없고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걸로도 문화를 만들 수 없고 가치 행동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다. 즉 아직 우리가 설정했던 다른 무언가가 안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이것은 즉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거는 단계인데 올바른 방향에 있는 단계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공유되어지고, 자 중요하죠. 그런 행동들은 뭐 해야 된대? must. 공유되어야 되고 배포되어야 되는데 널리 조직에게 뭐와 함께 명확하고 간결한 디스크립션 설명을 통해 무엇이 예상되는지 기대되는지, 즉 기대되는 행동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것과 함께 조직에 널리 퍼져야 된다는 거야. 뭐가? 이 행동이. 즉 여기서 다른 무언가가 나왔죠. 밸류 혼자만으로는 안 돼. 밸류를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걸로도 모자라. 뭐 해야 된대? 이게 shared 돼야 된대. 뭐와 함께? description과 함께 share 돼야 된대. 그럼 우리가 첫 문장에 했던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는데가 여기서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곧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셨어야 됐고,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게 된다. 여기서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럼 주제 찾았으니까 그냥 답을 찍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수능이고 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를 확실하게 잡았으면은 어차피 이 내용이 주제고 이게 주제라면 얘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런 틀에 맞춰서 그냥 글을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빠르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충분하지 않대. To simply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즉 행동이나 가치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단순히 말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대. 뭐가 필요하다? paraphrasing, description이 필요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하대. 가지는 거지. 뭘 가진대? 시각적인 표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시각적인 표현이 필요하대. 우리 시각적인 표현이라는 거 다시 패러프레이징 합시다. 뭐야? description이죠. description. 즉 얘도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description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리고 그 행동은 리더들과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코치하기 위해서. 즉 누군가를 코치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시각적인 지표가 필요하대. 즉 뭐가 필요하다? 디스크립션이 필요하다라고 이 문장에서 뭐가 됐다? 반복이 됐다. 그러니까 주제 확인이 점점 더 되고 있다. 다음, 스포츠팀이 has a playbook. 플레이북을 가지는 것처럼 어떤 플레이북이냐? 구체적인 플레이가 있는. 근데 이 플레이들은 디자인이 됐습니다. 선수들이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이기도록 도와주기 위해 디자인된 그런 플레이들이 담겨있는 플레이북을 스포츠팀이 가지는 것처럼 너의 회사 또한 가져야 된대. 뭐를? 플레이북을 가져야 된대. 어떤 플레이북이냐면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 거지. 어떤 변화냐면은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해. 너의 문화를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담겨있는 플레이북, 또는 너의 가치를 이기는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있는 플레이북이 누가 필요하다? 회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죠. 이 플레이북은 뭐랑 같은 말이겠어? 디스크립션이죠. 즉 여기서도 뭐가 된 거다? 반복이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반복됐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찾은 요 틀이 반복이 됐다. 이렇게 주제 찾으시면 되고, 보기로 갑시다.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 라는 말은 안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야? description이죠. 2번,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지도자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도 안 나왔고 디스크립션도 안 나왔다. 조직 내 문화가 공유되기 위해서 자발적인 행동은 아예 안 나왔죠. 4번 조직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도 안 나왔고 조직의 문화 형성에는 가치를 반영한 행동의 공유를 위한 명시적인 지침이 필요하대. 명시적인 지침 뭐죠? 디스크립션이죠.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문장 읽고 틀을 정하고 소재를 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 방향성까지 정하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야. 너의 응답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허락한데 당신이 연결되는 걸 허락해준대. 더 깊이 있게 고객들과, 즉 고객들과 깊이 있기 위해서는 너의 응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be, is은 뒤에 있는 or가 연결돼서 whether A or B입니다. A든지 B든지, 즉 일회성 교류든지 간에 특히 기쁘거나 속상한 경험과 관련된 일회성 교류든지 또는 발달이든지 장기간의 관계의 발달이든지 누구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개인, 너의 고객 베이스에. 그러니까 다시 이 긴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 뭘 남겨야 되냐면은 너의 고객 베이스에 있는 중요한 사람과의 장기간의 교류든 또는 일회성 교류든 어쨌든 커넥트를 더 깊게 하려면 뭘 해야 된대? 중요한 건 이거죠. 응답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러니까 이게 틀이 되겠네. 첫 번째 문장을 통한 틀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으로 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응답의 우선순위. 이걸 잘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틀을 정했으니까 맞춰서 읽어봅시다. 만약에 너가 게시했다면 되게 좋은 커멘트를 달아줬대. 또한 어떤 커멘트를 그 문제에 대해서 달아줬다면, 뭐에 대해서? 브랜드나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되게 좋은 커멘트를 달아줬다면 생각해보래. What it would feel like.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보래. 만약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브랜드 매니저한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다시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좋은 댓글을 달아줬더니 매니저가 나를 인정해줬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을 해보래. 자, 이거를 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좀 글을 잘 읽는 아이들은 여기서 매니저가 나를 인정해줬다라는 거에서 매니저가 내 댓글을 인정해줬다라는 거는 매니저가 내 댓글을 반응을 해줬다, response, 응답을 해줬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여기선 그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1번과 아마 틀과 이 내용이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제를 찾기 조금 어려웠다. 글이 자꾸 딴소리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얘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post 게시합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글을 게시한대. 당연하죠. 또 왜 게시하냐면은 그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말해서, 즉 내가 말한 걸 인정받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한대. 특히 사람들이 긍정적인 커멘트를 올릴 때는 그런 긍정적인 커멘트들은 표현이 된대. 감사 혹은 인정의 표현이 된대. 뭐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그 포스팅을 이끈 경험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된대. 그러니까 이게 고마우니까 이거 포스팅을 올린다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틀에 맞춰서 읽는 거를 못했을 거고 틀과 연관지어서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마 글이 머릿속에 막 튕겨 나갔을 거야. 왜? 우리가 첫 번째로 정했던 주제는 요건데 요거와 관련 없어 보이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글이 붕 떴을 거고 글의 갈피를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이 요거니까, 이 소재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저기와 연결하려고 정신 꽉 잡고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칭찬인데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너 옆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칭찬은 일반적으로 대답이 된대. 뭐와 함께? 응답과 함께. 감사합니다라는 응답과 함께 대답이 되는 반면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뭐래? 너의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칭찬을 하면은 그게 감사합니다라고 뭐가 된대? response, 응답이 된대. 이제 드디어 틀과 뭔가 관련되어 보이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겠죠. 왜?
앞에서는 얻은 게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집중을 빡 하고 읽으면 되겠죠. 다시 너 옆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면은 고마워요라고 응답이 오는데 슬픈 사실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브랜드에 대한 칭찬은 unanswer, 대답이 안 된대. 그래서 슬프대. 다시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면 대답이 되는데 브랜드에다 칭찬하면 대답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자, 대답이 안 된다는 거는 곧 뭘 말하는 거다? 리스폰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럼 이제 얘를 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될까? 브랜드 칭찬은 응답이 안 된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브랜드 칭찬은 리스폰스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거겠지. 아, 브랜드 칭찬은 우선순위가 낮구나. 그래서 응답을 안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이것들은 lost opportunity니까 잃어버린 기회, 즉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린 거래. 어떤 기회? 이해할 기회. 무엇이 그런 칭찬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해할 기회를 놓친 거고, 또한 굳건한 팬을 만들 기회를 놓친 거래. 그 칭찬에 기반해서 굳건한 팬을 만들 기회를 놓친 거래. 그럼 봐봐. 브랜드에 대한 칭찬을 안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걔네가 이런 글을 왜 썼고 이런 팬덤을 만들 기회 또한 놓쳐버렸대. 그러니까 좋은가 나쁜가요? 나쁜 거지. 그치? 다시 말해서 이게 뭐라고? 브랜드에 대한 칭찬에 반응을 안 하는 거, 즉 브랜드 칭찬의 우선순위를 낮게 둔 행동이 안 좋은 거래. 팬도 잃어버리고 얘네가 내 물건 왜 좋아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대. 즉 브랜드 칭찬에 반응을 안 하는 건 우선순위가 낮은 거고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브랜드 칭찬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면 좋은 거겠죠. 다시 우리 틀에서 뭐라 그랬어? 응답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면 고객과의 관계가 깊어진대.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브랜드 칭찬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 그래서 안 좋은 행위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한 거야? 못 정한 거야? 못 정한 거지.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브랜드 칭찬에 대한 대답에 우선을 두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봤을 때 명시적으로 봤을 때 이 틀과 연결되는 문장이 어디에 나와? 문장 마지막에 나와. 그러니까 이 글의 중간이 다 붕 떠버려.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잘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았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읽었으면은 여기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틀과 연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주제를 찾을 수가 있었다. 1번,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답이 1번 되겠죠.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여기다가 뭘 돌아? 우선순위를 돌아. 2번, 고객의 피드백을 분석하라는 말 나왔나? 안 나왔고. 신속한 고객 응대 나왔나? 안 나왔고. 브랜드 매니저에게는 고객의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려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나?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나왔나? 안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첫 문장 읽고 틀을 정합시다. 천연자원의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직면한대. 마켓 인센티브를 직면한다는데 그 마켓 인센티브가 제공한데 재정적인 보상을 준대. 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을 주는 마켓 인센티브에 직면한대. 누가? 천연자원 관리인들이. 자, 첫 번째 틀 잡읍시다. 일단 소재는 뭐야? 뭔가 천연자원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그쵸? 오케이. 천연자원 관련과 연관된 소재인 건 알겠는데 이 첫 문장만 보고는 사실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 하고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네,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가면서 점점 이 틀을 확장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 For example. 얘는 예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를 들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앞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했다는 거는 앞문장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라는 거지. 왜? 우리 예시를 왜 들어? 어떤 어려운 문장을 설명했을 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거지. 그치? 앞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얘랑 얘는 같은 말이겠지. 그렇지 않겠어? 봐봐. 빨간 과일은 있다. 빨간 과일이 있다라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본질은 뭐야? 빨간 과일이 있대. 예를 들어 사과래. 그럼 요 사과의 본질은 뭐겠어? 빨간 과일이겠지. 즉 얘랑 하는 말이 본질적으로는 같다. 즉 패러프레이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바로 이거 앞문장하고 같은 말이구나라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얘랑 얘가 같은 말이죠. 천연자원 관리인하고 산림지대 주인 같은 말이죠. 패러프레이징이다. 즉 산림지대 관리인들은 가진데 시장 인센티브를 가지는데 나무를 자르라는 인센티브를 가진대.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숲을 관리하기보다는 뭘 위해서 뭐 탄소를 포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숲을 관리하기보다는 나무 잘라버리라는 유인책을 갖게 된대. 즉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 관리하는 애들은 이 숲을 관리하기보다는 사용하라고 유인책을 갖게 된대. 즉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이득이다? 사용하는 거. 여기 exploitation 이용하는 거, 또 나무를 자르는 게 같은 말이겠죠. 다시 결국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얘네를 관리하는 것보다 갖다 팔아버린 거, 얘네를 이용해버리는 게 더 이득이다 해가지고 틀을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제공한데 그 주인에게 재정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디다가 관리하겠다라는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즉 관리하겠다라는 결정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관리한다 안 한다야? 관리 안 한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가 반복된다? 얘가 반복된 거지. 관리 안 한다고, 즉 뭐 한다고? 사용한다고. 근데 but이 나왔어. 우리 for example만큼 but도 중요합니다. but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해놓았던 틀이 전환된다라는 거를 암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놨던 틀이 but을 기준으로 다른 내용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글이 있는데 A이다 그러나 사실 B다 라고 나왔어. 그럼 뭐가 주제야? 다시 A다 A야, 이건 A야, 그런데 사실 B야 라는 거는 결국 뭐가 주제라는 거야? 요 B가 사실 맞는 말이고 얘가 주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but 뒤에서 틀이 전환되면 보통 뭐다? 주제다라고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봅시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득이래.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익이래. 이러한 서비스는 앞문장에 나왔던 서비스니까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할게요. 즉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인데 뭐에 기반으로 해서 비시장적 가치를 기반으로 관리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초과한대. 뭐를? 그 경제적인 가치를. 누구의? 목재라는 거는 앞에 나온 천연 자원이겠고, 다시 비시장적 가치를 기반으로 관리하면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선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목재를 사용해버리는 이익을 초과한다니까, 벗을 기준으로 틀이 어떻게 바뀐다? 결국에는 관리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지, 뭐보다? 사용하는 것보다. 어느 관점에서? 비시장적 가치에서. 요렇게 틀이 바뀌었다. 그러면 앞에서 얘들아 관리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좋아, 그러나 사실은 관리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했으니 어디가 주제가 된다? 얘가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주제를 확정 지으시고 검토하면서 빠르게 읽으셔야 된다.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말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네가 측정을 했대. 뭘 측정했냐면은 그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인 이득이래. 뭐에 의해 제공되는? 얘네들에 의해 제공되는. 뭐를 포함해서? 요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경제, 규제, 물, 정화, 침식, 예방 이런 거는 다 보겠어? non-market value겠죠. 다시 비시장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이런 천연자원들이 주는 경제적인 이익이 뭐 하대? 3배 더 크대. 뭐보다? 시장적 가치보다. 다시 앞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이야. non-market value를 고려해 봤을 때 고려하면은 시장적 가치보다 뭐가 더 크다? 관리하는 게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구나. 따라서 나무를 자른다는 거는 앞에서 exploit 사용한다는 거고, 즉 나무를 자르는 거는 뭐하다? 효과적이지 않다. 관리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은 보내고 있지 못하다. 올바른 신호를. 어떤 신호냐면은 에코시스템 서비스가 더 좋다. 누구보다? 사용하는 거보다. 즉 사용하는 거 exploit보다 매니지하는 게 더 좋다라는 신호를 근데 잘 못 보내고 있대. 그러니까 잘 못 보내니까 사람들이 매니지하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필요성인데 계산하는 거지.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적 가치를 계산하는 거에 필요성이래. 우리 여기서 주제를 잡은 건 뭐였어? non-market 가치에서 여기에 입각했을 때 관리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거지. 뭐보다? 사용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적 가치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시장적 가치가 더 중요한 거다. 1번 아니고 중요성이래. 무게를 두는 거지. 산림 자원에 비시장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것의 중요성, 요게 되겠죠. 비시장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2번 영향이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래. 산림 자원을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래.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뭐야? 마켓 밸류니까 주제랑 다른 말이네. 틀렸고 장점이래요. 균형 잡는 거지. 산림의 시장적 그리고 비시장적 가치의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한 장점이래. 여기서 균형을 잡아? 마켓 밸류 중요하고 non 마켓 밸류 중요하대? 그게 아니라 뭐만 중요하다? non 마켓 밸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균형이 아니죠. 확실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방법인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래. 이거 자체가 안 나왔죠? 5번도 틀렸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24번 볼게요.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 읽고 틀 잡아 주십시다.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과잉 관광의 개념은 달려있다. 특정한 가정에 달려있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사람과 장소에 관한 가정에 달려있는데 그런 사람과 장소라는 거는 관광학과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되게 흔하대. 무슨 말?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어쨌든 누구랑 연관이 있다? people하고 place에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을 잡을 수 있는 건 뭐야? 오버 투어리즘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사람하고 장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틀을 잡고 읽으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가 다 보인데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처럼 보이고 명확하게 경계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인대. 즉 사람들은 틀이 짜진대. 뭘로써? 경계가 나눠지는 사회적 행위자로 틀이 짜진대. 그러니까 호스트 역할을 하거나 게스트 역할을 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행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비슷하게 장소도 여겨진대. 안정적인 컨테이너라고 여겨진대. 뭐가 있는? 명확한 경계가 있는. 자,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지. 사람이랑 장소가 둘 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경계가 나눠진대. 즉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행위자라고 명확하게 나눠진다. 클리어하다라고 같은 말 하는 거고 장소 역시 경계가 클리어하게 나와 있다라고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을 살짝 확장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읽으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건 사람과 장소와 관계가 있고 이 사람과 장소라는 개념은 클리어하다 정도. 따라서 장소는 가득 찰 수 있대. 여행객들로 가득 찰 수 있다.
그리고 따라서 고통받을 수 있대. 뭘로?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통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결국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사람과 장소에 관련된 건데 장소에 사람이 가득 차면 오버 투어리즘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벗이 나왔네. 벗이 나오면 뭐다? 벗을 기준으로 틀이 전환이 된다. 그리고 틀이 전환이 된다라는 건 결국 A라는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사실 B야 라고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뭐일 가능성이 크다? 주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주의하면서 읽자. 뒤에 보니까 What does it mean? 무엇을 의미할까?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찬다는 게 그럼 뭘 의미할까? 라고 틀이 전환이 됐어. 그쵸? 어떻게 전환된 거야? 이 but 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사람이 가득 찬 거라는 정의의 측면에서 얘기했다면 B에서는 그래 오버 투어리즘이 뭔지 알았어. 근데 사람이 가득 찼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라는 이것의 의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질문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버리면은 그게 주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정말로 사실상 예시가 있대. 특정 장소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그 장소는 제한된 수용 능력을 갖고 있는 장소의 예시가 있대. 그리고 공간이 없는 거지. 더 많은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 없는 예시들이 있대. 그럼 봐봐. 여기에 읽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수용 능력이 없고 더 많은 방문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러니까 더 많은 관광객을 못 받는 그런 장소들이 있대. 즉 여기는 가득 찼다는 거지. 가득 찼다라는 현상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가득 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의미는 얘기가 안 나왔죠. 그래 가득 찬 예시가 있어. 그래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데? 라는 대답에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주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특히 사실이래. 어디에? 사람이 만든 구조물인 에펠타워에서 사실이래. 그러니까 에펠타워가 이렇게 가득 차는구나. 그러나 장소들, 그러니까 도시나 지역이나 전체 나라들인데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홍보가 돼. 목적지로 홍보가 돼. 여기 오세요라고 홍보가 되는 것 또는 묘사가 된대. 오벌 투어리즘의 희생자라고 묘사가 되어지는 나라, 지역, 도시들과 같은 장소와 함께 상황이 더 복잡해졌대. 응? 뭐라고? 상황이 복잡해졌대. 자, 봐봐.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건 뭐야? 이 앞에까지는 우리가 어떤 얘기했어? 오벌 투어리즘으로 가득 찬 애들이 있다. 근데 가득 차는 거 말고 이제 뭐 하대? 컴플렉스. 더 복잡해졌대. 그러니까 가득 찬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뒤가 주제겠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겠죠. 봅시다. 초과한다는 것 또는 이미 균형을 벗어나 버린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래. 그리고 더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대. 다른 요소에. 뭐보다? 물리적인 수용 능력 말고 그거 이외에 다른 측면과도 연관이 된대. 뭐가? 오벌 투어리즘이라는 것이. 응? 그럼 여기서 얘는 뭐야? physical capacity. 얘가 말하는 건 뭐야? 물리적인 수용 공간이니까 가득 찬 거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벌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가득 찼다는 거 말고 다른 측면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뭐하다고? 더 컴플렉스, 복잡하다고. 단순히 가득 찬 거 말고 더 많은 요소들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복잡하다고. 그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오벌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다른 영향이 있어. 다른 측면이 연관이 돼 있어. 그거는 여런 애들이야. 여런 애들하고도 연관이 있어 라는 거겠죠. 즉 주제는 뭐다? 오벌 투어리즘은 단순히 가득 찼다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겠죠. 봅시다. 오벌 투어리즘에 대한 솔루션 안 나왔죠. 아닙니다. 무엇이 만들까? 인기 있는 목적지를 매력적이게 만들어줄까? 이런 거 나왔습니까? 그 관광지 왜 가라는 말이 나왔어? 안 나왔죠. 관광 명소가 승자일까 패자일까라는데 승자와 패자를 구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익이 나와야겠고 손해가 있어야겠죠. 그래 물론 그래 마지막에 손해는 나왔어. 그쵸? 다른 측면과 연관이 된다는 손해가 나왔지만 오벌 투어리즘에 따른 이익은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과 관련된 말은 없으니까 3번도 아닌 거고 4번 심각성이 오버홀 투어리즘의 심각성인데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쁘대. 우리 오버홀 투어리즘이 이만큼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더 나빴다라는 내용이 나왔나? 안 나왔죠. 4번도 안 나온대요. 5번 오버홀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래. 뭐가 있었어? other aspect가 있었다. 얘네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게 주제였으니까 5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해서 오늘 주제문 받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